이번에는 왜 체질을 알고 살을 빼면 뭐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네. 과연 나에게 맞는 체질, 내 체질은 어떤 체질이고 이에 맞는 비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사님 좀 알려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 이제 보통 체질을 이제 사상 체질이 대표하잖아요. 네. 사상 체질은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이렇게 소음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만해지기 쉬운 체질은 바로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등치가 크고 가장 땀이 많은 체질로 찬밥을 먹으면서도 땀이 난다는 체질이 바로 태음인인데요. 식욕이 좋아서 뭐든지 다 잘 먹죠. 평소 심폐 기능이 안 좋은 체질에 속합니다. 네. 오. 다음으로 소양인은요, 상대적으로 상체가 발달돼 있고 반면에 골반 부위가 좁고 엉덩이가 약간 부실한 편입니다. 비뇨 생식기가 약한 체질에 속하는데요. 성격이 급하면서 욱한 게 특징입니다. 활동량이 아주 많은 체질이죠. 그래서 칼로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음인은요,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고 말랐고 체력이 가장 약한 체질에 속합니다. 생각이 많고 긴장도도 높고 예민한 체질에 속하죠. 평소에 몸이 냉하고 소화기가 약하다면 소음인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편식으로 인해서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또 과식하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살이 찌면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이 많은 편이어서 소음인은 특히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태양인은 우리나라의 한 0.1% 정도로 드문 체질인데요. 목덜미가 굵고 실하고 머리가 좀 크죠. 엉덩이가 작고 상대적으로 하체가 약해서 오래 걷거나 서 있기가 힘들어하는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을 한번 나눠봤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출연자분들 그 체질을 한번 그러면 나눠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를 이제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네. 우리 요리 연구가 한명수 선생님은 태음인. 그런데 요리 연구가 딱 맞는 체질이세요. 어떤 맛도 체질가 너무 제일 맛있게. 쉬우신 분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요리 연구가에 맞는 체질인가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식욕이 없고 먹은 대로 소화가 안 되면 요리를 연구할 수가 없죠. 네. 만든 대로 맛이 있든 없든 잘 먹고 소화도 되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희선 씨는 보니까 취임새가 좋잖아요. 네. 소음인은 시켜도 못해요. 아, 활달하고 양적인 기질이 있죠. 네. 신희선 씨는 소양인. 소양이. 그리고 네. 신동희 아나운서님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생방송 왔잖아요. 예. 항상 꼼꼼하고 배려심이 있고 차분하고 예. 남들의 실수를 다 잡아주시는 소음인. 소음인. 소음인 쪽에 가까운 기저귀가 걸로 약한 건가요? 근데 소음인이 원래 이제 위장이 좀 약한 체질이 속하거든요. 근데 저 젊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한의사분도 그렇고 이게 보통 이제 그 태음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네. 체질은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그래서 있구나. 100% 한 가지에만 쏠려 있는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기질, 아빠의 기질이 섞여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아요. 신동희 아나운서님은 예를 들면 소음인의 경향성이 강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소양인. 소양이요? 네. 와서 이렇게 율동도 막 하시고 네. 혼자서 잘 노세요. 네. 굉장히 밝아요. 네. 옷도 비슷하게 입은 게 그렇죠. 아무튼 네. 소양인들이 이렇게 민트색을 좋아하는 근데 거예요. 살이 잘 안 쪄 보이잖아요. 소양이는 활동량이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죠. 맞아요. 전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네. 선생님, 이 중에서 저희 이번에 오늘의 주제, 살이 가장 찌기 쉬운 체질이 있을까요? 한명수 선생님 체질인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이 가장 살찌기 쉬운 체질인데요. 태음인은 체내 에너지 대사 및 에너지 소비가 느려서 쉽게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소화도 잘 돼서 복부 비만이 심한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태음인은 복부 비만 심하고요. 소음인은 엉덩이 허벅지 비만이 있고 소양인은 상체 비만이 있는 거죠. 태음인은 골격과 체격이 크고 식성이 좋고 심폐 기능이 약해서 대사 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서 평소에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조심해야 하는 체질입니다. 아까 제가 소음인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설명 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고 말랐으며 체력도 약한 편이고 긴장도도 무척 높아 예민한 편이고 몸이 냉하고 소화기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제 소음인의 그런 특징은요, 네.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양인은
덤벙거립니다. 맞아요. 덤벙거리고. 실수가 우리 많아요. PD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생방송 중에 일단 굉장히 실수가 많이 오늘은 소음인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네. 다이어트 할 때 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체질별로 좀 맞는 물 궁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물궁합. 그렇죠. 물은 네. 모든 분들이 다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차례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비만해지기 쉬운 체질인 태음인입니다. 네. 자, 한동안 이제 한의사께서 추천하는 태음인의 땡땡차. 이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 태음인은 식성이 이제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체질 중에서 대장 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열이 많아서 또 변비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사나 변비가 반복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상 체질 중에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장 흔하게 앓고 있는 체질이 바로 태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비만과 부종을 막아줄 수 있고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오,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 재료를 바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공개해 볼까요? 네. 뭘까요? 스바밤. 이게 이게 뭐지? 그건 바로 예. 이 율무. 율무요? 율무. 아, 율무입니다. 왜 율무는 예. 율무차로 저희가 가루 내가지고 물이나 우유에 타 먹는데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무 가루 내지 않고 더욱 고소하게 마실 수 있는 율무차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재료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율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정말 간단하네요. 율무와 물. 네. 이거 간단하면 또 집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율무를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이제 소쿠리에 받쳐갖고 한 30분 정도 이제 물을 조금 이제 빼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씻어갖고 물기를 빼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도톰한 팬에다가 요걸 이제 넣으시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볶아가시면서 약간 덮어주시는데 양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 골고루 잘 안 볶아져서 저는 할 때마다 딱 한 컵. 네, 한 컵 정도 하면은 1.5리터 정도 물 부어서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끓여 드실 수 있는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넣으시고 볶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네. 불을 좀 약하게 하셔서 은근하게 오래 볶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략 볶으시는 시간은 불 세게 하시면 막 타는 것 같아서 3분, 5분이면 막 이렇게 노래지거든요. 네. 그래서 10분 이상을 은근하게 볶아 보시다 보면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면서 그 다음에 구수한 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약불로 10분. 네. 네. 신세를 볶네요. 근데 뭐 이게 율무가 칼로리가 또 이렇게 높다. 은근히 높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네. 율무가 이제 곡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이제 가장 높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제 평상시에 가공된 율무차는 이제 이렇게 기계에서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설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율무는 예로부터 약재나 차로 많이 활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율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율무는 각종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배출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부종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충분하게 즐길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고소한 향이 스튜디오에 좀 퍼지고 그러네요. 있는데 예. 선생님 이제 은근한 불에 볶았으니까 네. 물을 넣고 끓이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네. 볶아 놓은 거, 제가 집에서 먹고 있는 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컵 정도 볶아서 뭐 이렇게 유리병 같은 데 담아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대략 이렇게 한 번에 한 3, 40g 정도 이렇게 한 줌 정도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은 보통 가정에 갖고 계시는 이렇게 유리로 된 차 주전자가 대략 큰 게 한 1.5에서 1.7리터 되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1.5리터 정도 물을 부으시고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끓이지 마시고 차 끓여보신 분들 아시지만 중불 정도에서 이제 은근하게 끓이셔서 네. 대략 시간을 30분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끓여주시면 이제
구수하고 향긋한 이제 율무차가 완성이 되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또 준비했어요? 네, 또 준비했습니다. 생방송의 여왕. 네, 그래서 요거는 차갑게 드셔도 되고 따끈하게 드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색깔 이렇게 곱죠. 이렇게. 색깔이 아주 뭐 노랗게 나오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노랗게 나오지 않고 약간 숭늉 드시는 듯한 구수함이랑 그런 느낌의 색이 있습니다. 와, 색이 너무 이쁜데, 스님. 네. 저는 음식 남기는 거 못 보거든요. 네. 알갱이는 혹시 버리나요? 알갱이 안 버립니다. 이거 알갱이 그냥 우리 네. 샐러드 같은데 위에 토핑처럼 해서 드셔도 되고 요거트 드실 때 얹어 드셔도 되고 그냥 밥알처럼 이렇게 드셔도 간단하게 다이어트 하실 때 또 욕이 돼요. 안 버립니다. 버릴 거 없습니다. 안 딱딱한가요? 네, 30분 끓이면은 이렇게 속 안에까지 이렇게 약간 씹힐 수 있는 정도의 부드러움이 오, 있거든요. 네. 꿀팁, 꿀팁. 네, 율무차를 더 좀 효과적으로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한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만든 율무차를 물 대용으로 평상시에 마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태음인 환자분이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율무를 말씀드리는데 율무밥 해 드세요. 율무 끓인 물로 국을 끓여 드세요. 또 율무를 이렇게 볶아서 튀밥으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한간에 이제 율무를 먹으면 남성의 정력이 약해진다는 속설들 있죠. 안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율무가 정력을 떨어뜨린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다만 율무는 성질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습을 제거하는 효능이 커서 만약 자신의 체질이 몸이 차면서 너무 마른 사람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율무는 자궁 수축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섭취하면 유산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음인의 이제 비만도 잡아준다고 하는 율무차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레시피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율무는 찬물에 헹군 뒤에 물기를 빼주시고요. 팬에 율무를 놓고 갈색이 들 때까지 10분 정도 볶아줍니다. 냄비에 물 1.5리터와 볶은 율무 한 줌을 넣고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맛있는 다이어트 율무차 완성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음인을 이제 또 이제 알아볼 텐데 말랐지만은 뱃살이 볼록 나온 체형을 가진 소음인에게는 어떤 차가 어울릴지 우리 그 한동화 한의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소음인의 비만 잡는 땡땡땡차 한명수 선생님께서 먼저 네. 재료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재료 바로 요겁니다. 뭐예요? 뭐예요? 이거 또 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뭐죠? 소음인에게는 옥수수 네. 알갱이차. 옥수수예요? 딱이죠. 네네. 사실 이제 차라고 했지만 옥수수 알갱이를 끓여서 물처럼 수시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네. 저희 집에도 사실 옥수수 얼린 게 냉동실에 있거든요. 옥수수 알갱이로 차를 끓일 수 있다는 건데 한명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집에서 쉽게 옥수수차 이제 끓이시는 방법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재료도 너무 간단해서 이번에도 이제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옥수수도 우리 여름철에 왜 그 찰옥수수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이거 말렸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밥에도 뭐 넣어서 드시고 하실 텐데 이거 씻어가지고 물기를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좀 은근하게 두꺼운 냄비에다가 은근하게 이렇게 약한 불에서 이렇게 덮듯이 이제 볶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 냉동실에 혹시 갖고 계시는 옥수수 있다 그러면 꺼내셔서 쓰셔도 되는데 네. 잘 말리셨다가 볶아주셔야 좀 보관이 용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동안 은근하게 이제 볶아주시면 하였던 옥수수가 약간 갈색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색깔이 흰색에서 약간 누릇누릇한 요렇게 갈색빛의 이제 옥수수가 이제 볶아지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물이랑 한번 같이 이제 끓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아까 냉동실에 있던 거 말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쪄서 냉동한 거는 좀 말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냉동실에서 이제 쪄서 말려서 꺼내면 약간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에 한번 다시 헹궈가지고 이렇게 알을 이제 뜯으셔가지고 건조기에 말리셔도 되고 네.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다가 대략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꼬들꼬들 떼글떼글 이렇게 말라요. 네. 그 다음에 볶아서 하시면 훨씬 더 구수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야 되는 마트 같은 데서도 파나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네.
또 그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네. 마트에 가시면 이미 다 세척도 끝나고 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지어 더 꺼진 것까지 바로 끓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가정에 있는 것도 활용하시고 좀 힘들다 그러시면 판매하는 거 사용하시면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이제 기호에 따라서 한두 줌 정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더 여기에도 볶아놓은 거죠? 네, 이거 볶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을 또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 차주전자 크기에 맞춰서 야. 보통 차는 드실 때 기호에 따라 좀 더 진하게 흐리게는 기호에 맞추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불을 켜셔가지고 네.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 대략 30분 이상 끓이셔야 예, 약간 이렇게 구수한 맛도 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효능도 좀 느낄 불 수가 있습니다. 세기는요? 네. 불 불의 세기는? 세기는 중불 정도 해주시면 중불에서 돼요. 30분 정도? 중불에서 30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살을 뺀다고 하면 옥수수 수염차 또 이제 많이들 맞아요.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옥수수 수염으로 끓인 차를 많이 드시는데요. 네. 옥수수 수염차는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 작용이 추가되죠.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옥수수 수염차를 너무 장기간 드시게 되면 탈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옥수수 알갱이차는 옥수수 수염차와는 달리 부종도 조절하면서 노폐물까지 제거해주고요. 또 영양소 공급을 통해서 허기짐 또한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뭐 일석이조죠. 네, 네. 특히 옥수수 신운에는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면서 또 토코페롤 성분이 있어서 혈당을 낮춰주고 고혈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30분 펄펄 끓이면 영롱한 네. 빛의 옥수수 한 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또 끓여가지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파는 건 색깔이 좀 갈색이고 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차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덮어놓은 것들은 또 이렇게 구수한 이렇게 누룽지나 숭늉 드시는 느낌으로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은 옥수수 삶은 거하고 좀 다른가요? 약간 삶은 옥수수 국물 드시는 맛과 그 다음에 왜 우리 좀 갈색 나도록 볶아놓은 옥수수 맛의 한 중간 정도 느낌만 납니다. 네. 부담 없이 물처럼 마실 수 있고 고소한 맛이 매력인 소음인의 비만 잡는 옥수수차 레시피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말린 옥수수를 물에 헹군 뒤 물기를 뺍니다. 30분 정도 빼면 되고요. 팬에 옥수수를 넣고 약불에서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냄비에 물 1.5리터와 볶은 옥수수 한 줌을 넣고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음인, 소음인에게 이제 어울리는 차를 알아봤는데 소양인과 태양인의